나이가 들수록 주거 공간의 크기는 단순한 면적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너무 작은 집은 생활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는 가구를 배치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보조 손잡이, 의료기구, 편안한 의자 등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지만 작은 집에서는 이들을 배치하기 어렵고 생활 동선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답답한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 심리적 압박과 우울감이 증가할 수 있으며 특히 혼자 사는 경우 사회적 단절을 느낄 가능성이 더욱 큽니다. 좁은 집에서는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집니다. 가구 배치가 빽빽해지면서 낙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나이가 들어 휠체어를 사용해야 할 경우 이동이 매우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나 손주들이 방문했을 때 함께 머물 공간이 부족해 교류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으며 불편함을 느껴 방문 빈도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저장 공간 부족도 문제입니다. 계절 옷, 의료용품, 취미 물품 등을 보관할 공간이 필요하지만 작은 집에서는 이를 수납하기 어려워 생활이 더욱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최소 1520평대의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방 12개 정도의 구조를 갖춘 집이 생활 편의성과 심리적 안정감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작은 집이 관리가 쉽다고 무조건 선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춘 적절한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안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지관 근처에서 거주하면 단순히 생활 지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친구나 이웃과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데 복지관에서는 동호회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습니다.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많아 공감대 형성이 쉽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에는 활동적인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적인 생활을 하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복지관의 요가, 필라테스, 건강체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정신적, 신체적 활력을 증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복지관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 두뇌 훈련 프로그램이나 미술 치료,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여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복지관 근처에서 거주하는 것은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저렴한 식사, 목욕 서비스, 의료 상담 등을 제공하여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부 복지관에서는 병원이나 시장 방문을 돕기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곳도 있어 이동이 더욱 편리합니다. 또한 은퇴 후 새로운 취미나 배움을 원하는 경우 복지관에서는 외국어 공부, IT 교육, 전통공예 등 다양한 강좌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지관 근처에 거주하면 활발한 사회활동을 유지할 수 있으며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 감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후의 외로움을 줄이고 싶거나 새로운 배움과 취미 활동을 찾고 싶다면 복지관이 있는 지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관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노년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은 자연 속에서 조용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매력이 있지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한적한 전원주택에서는 마트, 병원, 약국, 편의점 등 필수적인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장복이나 병원 방문을 위해서는 차량 이동이 필수적이며 나이가 들면서 운전이 어려워지면 생활이 점점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단절의 가능성도 큽니다. 도심에서는 이웃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기회가 많지만 전원주택에서는 이웃 간 거리가 멀고 만남이 적어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남게 될 경우 외로움이 심해지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은 유지 관리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원 손질, 수도전기 점검, 난방 관리 등 지속적인 유지보수 작업이 필수적이며 나이가 들수록 이를 직접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교통 문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전원 지역에서는 자동차가 필수적이지만 나이가 들면 장거리 운전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으며 겨울철 눈길이나 비포장도로 등의 환경적 요인이 이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원 생활을 고려한다면 교통이 편리한 도시 근교의 전원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전원 생활을 완전히 결정하기 전 단기 임대나 체험형 전원 생활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원 생활의 로망만을 쫓기보다 현실적인 필요를 고려하여 노후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며 의료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까운 곳에 응급의료센터나 종합병원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심장질환, 호흡기 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주기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기 위해 의료시설이 가까운 것이 필수입니다. 병원은 단순히 치료를 받는 곳이 아니라 예방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건강검진, 재활치료, 물리치료, 치과 진료 등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노후 삶의 질을 높입니다. 일반 병원보다 노인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이 근처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양병원, 재활병원, 가정의학과 등이 가까운 곳을 선택하면 장기적인 건강관리가 용이합니다. 대형 병원이 없더라도 가까운 곳에 동네 의원, 한의원, 약국 등이 위치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단한 감기 치료부터 처방전 발급까지 일상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이 쉬운 곳이 좋습니다. 건강은 노후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좋은 곳에 거주하면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고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약국, 한의원, 건강센터 등의 위치도 고려하여 최적의 거주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과 가까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도심 속에서도 공원이나 산책로가 가까이 있다면 일상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으며 우울증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공원이나 산책로는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기 쉬운데 공원에서 이웃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함께 운동하며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며 건강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계절마다 변하는 자연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나무 그늘이 시원하며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고 겨울에는 눈 덮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자연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면 삶의 무료함을 줄이고 작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에도 산책로가 있는 집이 유리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으며 규칙적인 산책이 자연스럽게 일상의 일부가 됩니다. 또한 매일 일정한 시간에 걷는 습관을 들이면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상 후 산책하거나 식사 후 가벼운 운동을 하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공원이나 산책로가 가까운 곳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과 교감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사회적 교류와 정서적 안정까지 얻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작은 문제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주 돌봄을 기대하는 경우 부모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자녀와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녀가 신속하게 도와줄 수 있으며
부모도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자녀와 같은 동네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독립적으로 거주하면서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고받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거 형태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녀와 가까운 아파트 단지나 실버타운,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하면 더욱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결국 자녀와 함께 살기보다는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면서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노후의 행복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노년기에는 운전이 부담스러워지므로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는 병원, 시장, 문화시설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생활 반경이 넓어집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어 응급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정기적으로 운행되는 지역에서는 택시를 부르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트, 약국, 은행, 우체국 등 필수적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면 노후 생활이 더욱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이러한 시설이 위치한 곳이라면 생활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거주하면 가족이나 지인이 방문하기 쉬워집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에서는 방문이 줄어들어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노년에도 사회활동을 지속하려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 사는 것이 유리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복지관, 문화센터 방문이 수월해지므로 외로움을 줄이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집을 처분하거나 전세로 내놓을 때에도 교통이 좋은 지역이 선호되므로 부동산 가치가 유지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후에는 무엇보다도 생활이 편리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곳에서 거주하면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초기 비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유지비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 형태에 따라 유지비가 크게 차이 나므로 관리비가 적절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은 수도, 전기, 가스, 보수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며 아파트는 관리비가 있지만 유지보수가 상대적으로 편리합니다. 또한 난방과 냉방 비용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열이 잘 되지 않은 오래된 주택은 난방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에너지 효율이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안과 안전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동주거지는 방법 및 긴급 대응이 원활하지만 단독주택은 CCTV 설치나 경비 서비스 이용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 구조 또한 유지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에는 계단이 많은 집보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 편리하며 노인 친화적 개조가 필요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시설이 잘 갖춰진 곳이라면 별도의 운동시설이나 문화센터 이용비를 줄일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또한 오래된 주택은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붕, 배관, 창호 등의 유지보수비가 적게 드는 최근 지어진 주택이나 리모델링이 완료된 집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교통비 또한 유지비의 일부입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차량 유지비가 증가할 수 있어 지하철이나 버스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의료비도 고려해야 합니다. 병원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 이동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지역을 선택하면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월세와 관리비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의 유지비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반드시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은 자산이 될 수도 있지만 관리와 유지가 어려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실버타운, 월세 거주 등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노후의 집은 투자보다는 거주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젊을 때처럼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보다
생활 편의성과 안정성을 우선해야 하며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거 환경은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계단이 많거나 경사가 심한 지역,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은 이동이 불편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열과 난방이 잘 되는 집을 선택해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나 취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필요하면 이사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음 선택한 주거지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상황에 맞춰 바꾸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생활 패턴이 변화하면 주거지도 그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어디에서 늙고 싶은가? 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조용한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지, 도심에서 활기차게 살고 싶은지 스스로의 생활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결국 노후 주거의 핵심은 안정감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고 본인의 생활 패턴과 가치관에 맞는 주거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지혜의 관계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